가족 상담 전문가 최강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 박상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대 이름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 바람 하루였네. 아주 그냥 80년대 가요계 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가수 김범용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래로 시작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 오늘. 이런 김범용 씨도 네. 인기 가수가 되기 전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에는 꼭 돈이 결부돼 있어요. 예. 그래서 돈 때문에 그 힘듦이 더 깊어지고 돈 때문에 아주 정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근데 사실은 돈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사랑, 그 노력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죠? 돈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나누죠. 어머니는 진통 끝에 힘들게 막내 동생을 낳았지만 막내 동생이 태어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아버지는 갓난 아이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는지 생후 23일이 된 막내 동생을 입양 보냈습니다. 항상 동생이 보고 싶고 찾고 싶었지만 저희 오남매는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동생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막내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홍천에서 올라온 올해 60살 안도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여섯째를 낳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때는 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제 집에서 자연분만 이렇게 할 때인데요. 예. 네.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낳고 바로 이렇게 그 하혈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상에. 바로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가마니 옛날에는 가마니 이렇게 찢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아이고. 들것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강을 건너가는 걸 보고 저희는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살아서 오시겠지 했는데 바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들어오라고 이제 동네 분들이 나와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 벌써 집안에서 막 울고불고 막 하는데 이제 할머니도 막 우시고 네. 뭐 형님도 우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시군요. 지금 묘사하시는 거 보니까. 예, 생생합니다. 예. 그때 어머니가 그러면은- 막 고통스러워 하실 때 저희가 네. 유난히 또 엄마를 좋아했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여동생하고 같이 엄마 그 힘들어 하는데도 옆에서 막 재롱 떨고 막 이렇게 엄마 붙들고 예. 막.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돌봤어요? 그 전에 가루 분유. 예. 이게 덩어리 이렇게 깨서 이렇게 물에 타서 주는 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흔하질 않아서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울면 이제 저희가 번갈아서 손가락 이렇게 물려주면 손가락 이렇게 빨면서 있는 동안에 또 우유 타가지고 그거 먹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같이 생활한 지 20여일 만에 예, 23일 정확하게 예. 23일. 막내 동생이 떠났다고요. 예. 집을 떠났다고요. 예. 예.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오셨어요. 예. 이렇게 오셨는데 마당에 이렇게 오시고 아버지가 그때 미리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갑작스레 이제 그 이제 동생을 방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얀 보재기에다 싸서 이렇게 아이고. 데리고 나와요. 나오더니 막 이제 떠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넘겨주신 거예요.
그때 그 막내 동생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이름이 없었죠. 그냥 태어난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네. 태어난 지 그냥 23일 만에 완전 네. 기덩이죠. 예, 예. 그냥 20여일 동안 아가야 뭐 이렇게 네. 불렀어요. 예. 에이구,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갈 때 많이 울고. 또 엄마가 걔 낳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생각하면 동생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집안으로 갔는지는 알고 지내신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네. 춘천의 곽씨 집안이라는 이제 의사 집안으로 갔다고 예. 그렇게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가족 중에 사망을 했다면 상실 다음에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이별이기 때문에 애도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극도의 상실감이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늘 빈자리가 있는 상태로 평생을 사는 그런 상실감이라고 볼 수 있죠. 김보민 씨도 동생들 있으시죠?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동생들과 함께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고 이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대신인 어떨까요? 게 있어요. 그 위라는 그 자리가 형제 중에 좀 철이 일찍 들고 늘 그 동생에 대한 이렇게 모자람 같은 경우 나 때문에 잘못했던 네. 건가 막 이런 것들이 늘 갖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더 항상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귀농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막내 동생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예, 제가 서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요. 네. 그때까지도 뭐 형제들이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은 서로 정말 항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네. 시간을 이렇게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농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 홍천으로 가셨을 때가 나이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세요? 제가 그때가? 32살, 1살, 2살, 예, 그때, 아, 예. 그러면은 시간이 꽤 흘러서 찾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동생 찾는 거를. 안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경찰서, 무슨 군청, 또 의회 계속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 매부라는 분 처음에 이제 그 동생을 아저씨가 안 하다가 건네준 그분한테 가서 계속 졸랐어요. 동생 있는 데를 좀 알려달라. 소식을 좀 어떻게 알 수 없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계속 찾아가니까 미리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줬노라. 동생이 21살 때 죽었다. 그 순간 그냥 앞이 캄캄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막 항의도 하고 왜 그런 집안으로 보내서 동생이 그렇게 됐냐. 막 이제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 굉장히 좀 반은 뭐 이렇게 좀 실성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던 세상에.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동생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질 않고 네. 그래서 처음에 동생이 이제 가게 됐던 미용실 아줌마가 있는 그 두천면이라는 데가 거기 가서도 사방 노인회장님들, 이장님들 뭐 또 유지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셨군요. 제가 예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거기 춘천에서 또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또 연락처를 알려줘서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나 홍천에 사는 누구인데 지금 가면 만나 뵐 수 있냐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라고 예, 만나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만나셨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절 보고 이제 핸드폰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동생한테 제 친동생한테 전화를 연결을 해주겠다고. 미국에 가 있었어요? 예, 동생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 있더라고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제 전화를 달라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해주면서
친형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친구라고 형 네. 친구라고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이제 전화 연결을 시켜줬어요. 세상에.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동생하고 통화를 하신 거네요. 통화를 이제 형이라 소리도 못 친형이라 소리도 못 예. 하고요. 예. 그냥 뭐 42년 만에 듣는 목소리니까요. 네. 그냥 목이 메어서 얘기도 몇 마디 못 하고 그냥 원진이냐 그냥 형 친구인데 네가 내 얼굴 기억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네. 오면 한번 보자 하고 그냥 얼른 끊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헤어져서 형은 52살, 예. 동생은 42살에 처음으로 통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아휴 그때 어떠셨어요? 안 우셨어요? 많이 울었죠. 나 끊고.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끊고 또 아유. 이제 집에 오면서도 도로 옆에다 이제 차 세워놓고 많이 울었죠. 세상에. 이게 이제 울고 집에를 왔는데 제가 핸드폰 보니까 그 미국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 그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서 아까 내가 전화했던 누구인데 원진아 내가 바로 네 친형 되는 누구다.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공항으로 나가셨어요? 그 많은 사람 나오는데 딱 보니까 네. 동생 뭐 금방 그냥 알겠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 그냥- 동생이다 싶어요. 딱 보는데. 예,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도 그냥 아주 낯설지 않고요. 정말 그냥 그래서 피부친가 봅니다. 그럼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춘천, 홍천 어디로? 이제 가셨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일단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예. 춘천서 바로 이제 산소로다가 가서 이제 절시켜 드리고 23일 만에 헤어진 동생인데 42년 만에 만났는데 딱 알아봤더니 대단하다. 얼마나 닮았는지 저희 영상 통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경을 쓰셔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코 밑으로 똑같으세요. 네. 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예. 저 원진 씨는 처음에 형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별말 없이 그냥 금방 끊었어요. 네. 끊고 네. 그리고 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이제 도영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뭐 내가 네 친형이다 네.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놀란 거보다는 뭐지? 그런 장난인가? 생각이 들었죠. 본인은 본인이 입양됐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쵸.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다른 형이나 누나한테 통화는 안 해보셨고요. 한 며칠을 혼자서 와이프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렇죠. 혼자서 이제 끙끙 고민만 하다가 이 미국의 콜로라도에 큰 누님이 사세요. 네. 그래서 그 누님한테 누나 나 친동생 아니야 그랬더니 누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일단 끊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끊고 누나가 이제 한국에 이제 춘천 형님한테 또 그렇지. 통화를 전화했겠지. 했나 봐요. 네. 한 20분 정도 있다가 큰 누님이 다시 전화 와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이제 갑자기 우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랬다. 이제 그랬는데 저 일부러 말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저한테 저한테 절대 말하지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확인이 된 순간이니까. 그쵸.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친형제들을 만나보니까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입국장 이렇게 문이 딱 열리는데 앞에 이렇게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저분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맞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네. 왜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출산 중에 이제 또.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네, 가셨잖아요. 그때 엄마 묘지 앞에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엄마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처음 뵌 자리였을 텐데. 마음은 마음으로는 어머니 산수보다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행동으로는 이게 뭐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 통화하셨는데 동생이 저희도 보기에 막 뭉클해요. 동생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요, 언제나. 네. 형들도 이렇게 표현 못하는 건 알지, 그지? 항상 나도 늘 그냥 언젠가는 그냥 함께 같이 있었음 하는, 지낼 수 있었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정말 솔직한 이 형 심정이고, 여러 가지 늘 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좀 나도 찹찹하다. 큰 힘이 돼서 이렇게 좀 대줘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해서 더 많이 속상하고, 힘내. 언젠가 그래도 좋은 날이 있겠지, 그지?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네, 원진 씨도 이곳에 있는 형제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항상 제 뭐 생일이고 무슨 날이고면 항상 형수님도 연락 주시고 와이프 생일 때도 연락 주시고 항상 그러시는데 제가 연락 못 드리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제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항상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런 부분. 괜찮아. 다 알고 네 맘 다 안다. 예, 오늘 곽원진 씨 바쁘게 일하시는데 네. 영상 통화 연결돼서 저희 좋은데 오늘 통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잘 있어라. 예. 저도 잠시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입양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입양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친구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버렸을까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도우면서 원가족 찾는 일을 하면서 보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보낸 가족들은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맨날 공항에 가서 울고 또 개를 업고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괴로워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모든 원가족들은 찾기 위해서 평생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형제가 이렇게 끝까지 애타게 찾은 케이스는 참 드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생 마음도 알 것 같고, 네. 형님 마음도 알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도 동생께서는 아직도 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다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두 분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사실 상봉 가족들 보면 네. 상봉 이후에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7남매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했고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겐 또 다른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죠. 예. 예. 또 반가움도 있지만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입양되고 났을 때 자기가 입양아라는 그 사실, 자신을 낳은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평생의 거대한 숙제였던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생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움과 또 적응하기 위한 그 시간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잖아요. 다시는 돈 때문에 헤어지는 일 없이 처음 만난 그때 그 설레임으로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